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이 얘기 왜 이런 얘기를 아니 일단 뭐 다 틀린 얘기기도 하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무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무지.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경제에 있어서는 종합예술이고 선행지수예요. 네. 물론 반도체 산업이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가 AI 산업과 함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요소도 분명히 기여도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이 5천 6천 간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그러한 정책도 일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앞으로 상품도 더 나오겠다고 했지만 개인의 자금이나 기관의 자금이나 민간의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ETF나 이러한 간접 상품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준 거는 인정해야 돼요. 아니,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 평가를 해야지. 네. 그냥 윤석열 정권이 개엄 안 하고 했으면은 주가 5천 6천 갔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 더 붙였어야죠. 윤석열 정권도 이러이러한 계획이 돼 있었다.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저는 한부분이 네.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주가가 2,500이었죠. 네. 코스피 2,500이었어요. 뭐 그쯤 됐죠, 예. 그리고 상법 개정 이거 하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국회까지 통과한 법안 그 거부권 해가지고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어도 5천 6천 간다는 이 얘기는 윤석열 찬양밖에 안 돼요. 왜 부산 가가지고 윤석열을 찬양합니까? 왜 그러는 문어게임 거지? 선언했다고 지금 그렇죠. 댓글에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사주 소각하는 거 같은 거 지금 법안 하고 네.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다 하고 분리과세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런 게 다 영향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외적인 어떤 흐름들도 분명히 네, 효과가 네,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뭐 이 윤석열만 있어서도 그냥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지지선언이라고 정부가 뭐 봐요. 예산으로 뭐 주식 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주식 투자를 이번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그런 신뢰를 만들어줬죠. 토대를 마련해준 네. 거 그거 어떻게 부정을 하고 지금 이 주가 지수를 설명을 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이 발언도 실언이지만 네. 구도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중산층이 희망하는 자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기대치를 가져가고 그 기대를 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반대하는 구조로 고착화할 거냐. 오히려 곤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만까지 갈 수 있는 보관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야죠라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잘하셨네요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제 경제에 관련돼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옮겨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꽤 많은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어도 6천 갔을 거다. 거기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11시에 출근해서 해장했잖아.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 거기 뭘 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했을까가 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저 같은 네.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이재명 정부에 바랄 게 있다면은 네. 물론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주가 또 요동치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부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또 개인들한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네.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사실 네. 주식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취임 때 창업이나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 네. 그렇게 해서 규제가 없는 나라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더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 내부를 봤을 때는 민주당 내부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네. 부각이 안 됐는데 네. 사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두 번씩이나 네. 입법 속도가 뭐 늦다 그 얘기는 이랬잖아요.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저는 기업이 더 네. 실적을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나오면 네. 주가가 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미국 기업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실적은 나왔는데 주가는 왜 안 가? 네.
뭐 기업들이 뭐 총수들이 자기네 주가 누르고 앉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간 거였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리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도 일부 기업만 나왔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다양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매출이 500조를 넘게 예측하잖아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GDP가 2,500조예요. 삼성전자 단일 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5분의 1이라는 얘기고 삼성전자 연결된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삼성전자와 연계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에 더 많은 그러한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데 저는 앞장서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또 자본이 유입되게끔 하는 조치들은 저도 인정한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한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했던 발언 중에 네. 그 반도체가 모든 걸 다 쌍끌했다, 끌어올렸다.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냐?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요즘 골드만삭스 자료도 봐요? 자료 봅니다.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 많으셨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네. 인공지능 관련된 11개사 네. 이걸 다 빼고도 주가 4,7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네. 실제 그걸 빼더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는 아니, 금융주도 많이 효과가 올랐고, 네, 있었다. 그렇죠. 네,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네. 네. 요거 조금만 더 아직 요 주식과 관련된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싸움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 뭐 코스피 6천간과 약간 비아냥 하신 거는 이건 비판받을 발언이고. 네. 근데 국민의힘이 정상화된다면 이제 대립돼서 붙을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주가가 저평가된 것 중에 소위 대기업 오너분들이 주식을 올릴 이해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싸움이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상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이제 비판받아야죠.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이 그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식들 주주들의 이해를 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금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네네네. 가지들이 펼쳐져야 되고 네.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정책을 지지할 거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어떤 정책을 지지할 거냐가 오히려 그 국면에서 선명하게 대립될 거라고 네.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실언이셨죠. 예.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 말 틀린 거 없다고 다시 또 SNS 올렸던데. 네. 와 이거 참 고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랑 고집이 거의 조국당이 이정영이랑 비슷한 긁혔다 나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에 요거 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주식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게 부산 가서 정치 행보 중에 있으신 네.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신당 창당을 하신다는 걸까요? 조국당의 조국 대표님은 아유 군산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좀 찌질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겁하다고 저격했습니다. 민주당 쪽에다가 조국 대표가 군산에서 쉽게 당선되게 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나올 테니까 뭐 무공천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 아닌가요? 좀 비겁하고 찌질하지 않나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조국 대표의 부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산 스타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부산 분들은 뭔가 대차게 붙어서 정면 승부하는 걸 바라지 여기 좀 자리 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조국당에서 비례 남자 1번으로 그러니까 2번이었죠. 그리고 자기 이속을 계속 챙겨온 분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감안하면 그분이 부산에 나올까요? 지난 주말 부산을 찾은 한 전 대표의 코스피 관련 발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학창 시절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참 가벼운 언행입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흔든 윤석열과 그 일당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로 긁혀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이 주가 코스피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마치 자기들이 뭐 한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해도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작합시다.